존중될 때, 그리고 다른 경험들로부터 각자만의 색깔들이 발현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컨템퍼러리 예술의 미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장애 예술은 틀림이 아닌 다름입니다. 충남도 내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장애예술 연구사업과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또는 임차료 지원 사업, 그리고 장애인의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바하투 코리아라는 사업명으로 이번에 예술 지원 사업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가장 바라는 점은 저를 통해서 씨앗이 돼서 또 이후에 또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장애인 예술 사업에 이제 구축이 되는 어떤 가장 큰 어떤 사업 중에 하나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무태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또 수면이 올라와서 같이 왕성하게 예술 활동을 펼치길 바랍니다. 정말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 즐거우세요? 네.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공주문화관광재단과 천안문화재단이 같이 협력해서 공동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한 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무용 분야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춤추는 리듬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저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춤바람을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술 교육과 또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언니가 했는데. 땡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춤을 추면서 본인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내 움직임을 스스로 판단해내고 내 움직임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관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창의 움직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어요.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저희 공주 지역에서 이번에 발달 장애 친구들의 개별성에 맞춰서 그것을 이제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리듬에 방점을 찍고 창의 움직임이 리듬을 바탕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든 게 춤추는 리듬 움직임입니다. 새로운 움직임이 그들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그럴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되게 보람 느끼고, 그거 리듬 움직임 춤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장애예술은 덜 하거나 또는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예술 활동이 아니고요. 비장애인들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경험들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런 다른 경험들이 존중될 때, 그리고 다른 경험들로부터 각자만의 색깔들이 발현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컨템퍼러리 예술의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장애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이라는 장르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을 음악이라는 걸로 다시 비장애인 중심으로 너무 생각을 하면 장애인 당사자에게 좀 어려운 지점도 있고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뭔가 공연을 하는 쪽으로 계속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소리라는 좀 작은 단위의 요소를 중심으로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좀 표현해보고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근데 보통은 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색종이를 잘라 붙이는 방법들이 미술에서 많은데요. 좀 다른 재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촉감도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거는 저희가 개발 과정에서 연구하면서 만들었던 건데요. 이제 여러 개를 쌓으면 소리가 더 다양하게 납니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하면서 뭔가를 정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즐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놀이적 요소를 그래서 넣었어요. 그래서 소리 중심의 놀이 활동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올해는 천안문화재단과 같이 이것을 실제 교육 프로그램화해서 현장에서 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소리만 중심으로 두기에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이 좀 좁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시각적인 표현 활동,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를 만드는 활동에 장애인분들이 더 관심이 많기도 해서 이런 미술적인 요소와 소리적인 요소를 결합을 해서 미소 창작소라는 이름으로 올해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발달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고 그 사람들의 개별성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아무리 세세하게 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오는지 그 사람의 개별성에 따라서 수업의 내용, 활동을 매일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계획 중심이 아니라 반응형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미술적인 요소, 소리적인 요소를 넣어서 한다라는 게 있지만 계속 오는 사람들의 그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놀이를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재료를 많이 준비했지만 일부만 선택해서 해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과연 이 아이를 수업을 계속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계속 하면서 좀 적응도 되는 것 같고 소리에 대한 민감도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미술 쪽으로 좀 많이 찾아도 보고 수업도 많이 참여해 봤는데 어렸을 때는 운다거나 하면 수업 진행도 어려워서 선생님들도 한 달 정도 하시면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천안에 이렇게 수업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고 좀 저학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라는 게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병이 아닌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회의 환경과 만났을 때 장애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사회의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나를 장애인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회는 다시 얘기하면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예술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결국에는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애인분들하고 이 문화예술 교육을 많이 해보면 뭔가 사회성이 높아졌다 이런 거보다는 자기 표현을 하는데 좀 더 편안해지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비장애인이 기대한 만큼 단기적으로 빨리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을 때에 조금씩 자기 표현에 대한 의지가 생긴다든지 혹은 자기 표현하는 방법이 새롭게 이렇게 보인다든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속적인 이런 이제 경험들이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서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예술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장애 예술은 틀림이 아닌 다름입니다. 누구나 모두가 활동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무장애 예술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예술 사업이 충남에 정착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